안녕하세요. 저는 43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박상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던 이야기이면서도 실제 환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이것만 하면 단 3분 만에 혈당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검증된 생활법입니다. 올해 74 정혜숙 어르신은 점심을 드신 후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다 갑자기 눈을 감고 고꾸라지듯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은 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땐 의식이 흐릿했고 맥박은 불규칙했으며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98, 당화 혈색소도 6.1. 그런데 점심을 먹고 1시간 뒤 혈당이 250까지 급상승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갔으면 고혈당성 혼수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난 공복 혈당이 정상이니까 괜찮아. 식후에 혈당 좀 오르는 거 다 그렇지 않나? 하지만 실제로 50대 이후 중장년층의 대부분은 공복 혈당은 멀쩡한데 식후 혈당만 위험하게 오르는 숨은 고혈당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느 날 췌장이 망가지고 당뇨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식후 고혈당은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치매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밥만 먹고도 혈당이 250까지 오르던 분이 단 3분의 습관으로 식후 혈당을 60 가까이 낮춘 실제 사례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식후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 전문의의 시선으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췌장을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꼭 가족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당연히 혈당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수치가 너무 높거나 자주 오르거나 오르고 나서도 잘 내려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 안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당이란 것은 말 그대로 혈액 속에 떠있는 당분, 즉 포도당입니다. 밥을 먹고 포도당이 흡수되면 혈액 속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때 혈당이 너무 높으면 혈관 내벽은 포도당에 의해 끈적끈적하게 변하게 됩니다. 마치 설탕물을 바른 것처럼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탄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70대 초반의 김경자 어르신은 매일 산책도 하시고 군것질도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 이유는 식후 혈당 260으로 식사 후 혈당이 매우 자주 높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혈당 수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식후마다 과일을 꼭 드셨고 식사 후에는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심장은 물론 뇌혈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혈당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뇌혈관 역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급격한 혈당 상승은 뇌세포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생률이 2.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뇌 구조 자체가 변화되고 손상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고혈당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에 말초혈관, 즉 손끝과 발끝 같은 말단 부위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손발 저림, 통증, 발의 감각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당뇨병성 족부병증으로 이어져 발의 괴사나 절단 위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병들이 식사 후 혈당 조절 하나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혈관은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단 몇십 분 동안이라도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빠르게 손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 걷기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셨던 분들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셨을 겁니다. 밥 먹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단순한 습관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왜 식사 후 3분 걷기가 이 모든 문제에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 걷기 운동이 좋다고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걷기가 왜 효과적인지 단순히 소화에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생리 작용 때문이라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당 저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움직일 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은 자동차의 연료 탱크, 혈당은 그 안에 들어가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연료 탱크는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야만 근육세포가 혈당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걷거나 움직이면 인슐린이 없어도 그 연료 탱크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GLT4라는 포도당 수송 단백질입니다. 이 GLT4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땐 세포 속에 숨어 있다가 근육이 수축하고 움직일 때만 세포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온 GLT4는 혈관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잡아당겨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죠. 즉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인슐린 없이도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고 췌장의 부담도 줄어들며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는 것이죠. 미국 국립보건원의 발표에 따르면 식사 후 15분 이내에 10분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수치가 22%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걷기의 강도나 거리보다도 시점, 즉 식사 직후 얼마나 빨리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인 운동이 아니라 그냥 식사 후에 앉지 않고 움직이기만 해도 GLT4는 반응합니다. 부엌 정리, 거실 왕복 걷기, 제자리 걷기, 파리 젓기, 스쿼트 몇 번. 이 모두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 가장 중요한 건 식후 15분 안에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혈당이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혈당 피크라고 부르죠. 피크가 오기 전, 즉 혈당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몸을 움직여야 그 상승 곡선을 눌러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세의 송말순 어르신은 이 원리를 정확히 실천하신 분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식후 혈당이 220, 당화 혈색소도 6.9로 당뇨 전 단계였지만 매일 점심 식사 후 바로 일어나 거실에서 3분간 팔을 휘두르며 제자리 걷기를 하셨습니다. 한 달 뒤 혈당은 160으로 2달 뒤엔 당화 혈색소가 6.3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약 없이 혈당이 좋아진 보기 드문 사례였죠. 정리하자면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혈당 조절의 생리학적 스위치입니다. 식후 혈당이 오르기 전에 걷기를 시작하면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근육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걷기가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생존 전략이 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걷기 하나로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예, 달라집니다. 단 3분 밥 먹고 일어나는 그 사소한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확인해온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70세 남성 정종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공복 혈당도 102, 당화 혈색소 6.3으로 애매한 경계선에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식사 후 나른함이 심해지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진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식후 2시간 혈당이 238이었습니다. 문제는 식사 후 늘 소파에 앉아 낮잠을 주무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밥 드시고 나면 그 자리에서 부엌을 5바퀴만 천천히 왕복해 보시라. 종의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고 한 달 뒤 혈당은 170으로 내려갔고 2달째 되는 날엔 당화 혈색소가 5.9로 안정됐습니다. 졸음도 사라지고 오후 시간이 훨씬 개운해졌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밥 먹고 일어났을 뿐인데 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걷기 힘든 사람들은 어찌하냐고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주인공은 73세 여성 오영심 할머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운동은 꿈도 못 걷고 식후 혈당이 항상 21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걷기 대신 움직임을 실천하셨습니다.
식사 후엔 반드시 식기를 정리하고 싱크대 앞에서 팔 들기, 의자 잡고 다리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뒤 식후 혈당은 160까지 떨어졌고 손발 저림도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걷지 못해도 앉지만 않으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세 번째 분은 76세 남성 윤해철 어르신. 이분은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수치가 늘 오락가락했고 특히 저녁 식후 혈당이 250 가까이 치솟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식후 산책을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엔 귀찮아하시던 어르신도 날씨 좋은 날에는 아파트 복도를 걷고 추운 날엔 집안에서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시작하셨죠. 하루 5분 식사 후 그 시간이 쌓여 3개월 후 어르신의 당화 혈색소는 6.7에서 6.1로 개선됐고 약도 한 종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놀라며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것 중 가장 간단한데 가장 효과 본 게 이거예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밥 먹고 앉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 특별한 운동도 아니었고 시간도 오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실천 하나가 인슐린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당을 낮춰주었고 삶의 질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그 식사 뒤에 단 3분의 움직임이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며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아무리 해도 혈당이 잘 안 내려가요. 또는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혈당이 확실히 달라졌고 그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70세 최연철 어르신은 당뇨병 직전 단계셨지만 늘 밥 먹고 움직이면 소화 안 된다니까요. 라며 걷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1년 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식사 후 반복된 고혈당이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그 후엔 재활치료, 약물, 생활 제한으로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냥 조금씩이라도 식후에 걸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꿀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운동화도 없어도 됩니다. 딱 한 가지, 밥 먹고 일어나 움직이는 그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후에 바로 앉지 마세요. TV를 켜기 전에, 전화기를 잡기 전에 잠깐이라도 걷고 움직이세요. 그것이 췌장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며 뇌를 보호하는 행동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식사 후 단 3분 움직이기로 결심하신다면 그 3분이 앞으로의 30년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병원이 아닌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현장에서 배운 너무나 절실한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주세요. 이런 정보 나만 듣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꼭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부지런함이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